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5월달 제3보험 핵심 총정리 및 기출문제 풀이 과정을 맡은 강사 배원식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제 강의를, 기본 강의를 들으신 분이 있고, 또 들으신 분 중에서 1차에서 통과를 못한 분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얼굴이 안 보이는 분도 있고 한데, 제 프로필을 여러분들이 제 교재나 또 학원 프로필에서 봤을 테니까, 제 강사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고, 자, 5월달 강의 계획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계획입니다. 자, 핵심 총정리, 그죠? 핵심 총정리하고 기출문제 풀이반입니다. 풀이반. 그러니까 모의고사는 6, 7월에 시작을 하고요. 지금은 기본 강의를, 실무자들이나 기본 강의를 아직 조금 정리가 안 되고 여기에 이 모의고사 반을 들어가는 수험생들이 많아가지고 5월달에는 전체적으로 한번 교재 제3보험 전체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줄 겁니다. 정리할 때 이거는 나오고 이거는 안 나오고 필요한 것만 강의를 해줄 거예요. 그죠? 그 다음 기출문제를 실제로 시험장 기출문제가 지금 13년이나 지났는데 기출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고 재출제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혼자서 집에서 풀어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감을 잡는 데 기출문제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기출문제를 한번 다 풀어볼 거예요, 나름대로. 연교시 수업에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풀어보고요. 그래서 요 핵심 정리하고 기출문제 풀이반으로 한 달을 진행하는데, 자, 오늘 첫 주에는 제1장의 총론, 그죠? 총론. 그 다음에 표준약관까지 일부 나가고, 여기 나간 만큼 기출문제를 한번 볼 겁니다. 어떤 문제가 나왔고, 앞으로 예상되는 게 어떤 건지, 그죠? 이렇게 한번 볼 거고. 그 다음 2주째도 표준약관, 질병상해 표준약관하고 실손보험 표준약관하고 기출문제 이렇게 2주에 풀어볼 거고요. 자, 3주는 개정장애 분류표. 나중에 개정장애 분류표를 미리 공부하는 방법을 알게 될 겁니다. 개정장애 분류표가 원래 시험에 굉장히 관건이 될 텐데, 개정장애 분류표에 대해서 놔두시면. 개정장애 분류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강의를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상해보험하고, 그 다음에 4주째는 마무리로 질병보험, 간병보험, 손해사정에 대해서 이렇게 강의를 진행해 줄 겁니다. 자,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요 사이에 지금 수업이 9시부터 10시까지 여러분 연기시 수업이라고 여러분들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그 다음 10시부터는 정규 수업을 하고, 중간에 한 40분 동안 식사하고, 한 2시 반까지 연달아서, 그죠? 수업을 그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여러분 공부 방법입니다. 지금부터. 자, 여러분들은 이제 공부를 어떻게 진행을 하느냐 하면은, 첫 번째는 계속 제가 기본 강의 때도 얘기하지만 제3보험, 그죠? 전체를 제 교재 중심으로 한다면은 제3경우 1장에는 총론, 그죠? 1장의 총론, 보험의 역사라든가 보험의 정리, 이렇게 별로 시험에 거의 안 나오겠죠. 그죠? 총론 부분. 그 다음에 2장은 교재 순서 약관입니다. 보험약관. 요거는 질병 상해보험 표준약관,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해외여행 실손 표준약관, 그 다음에 노후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이 아니죠. 개별약관. 요 약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약관. 그 다음 제3장에는 장애분류표를 별도로 장애분류표. 그죠? 제4장에는
상해보험. 5장에는 질병보험, 6장에는 간병보험, 7장에는 보험범죄하고 손해사정 이렇게 교재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제3보험 교재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그 개념을 머릿속에 빨리 파악해야 돼요. 그죠? 혹시 제3보험을 실무를 하지 않거나 잘 모르시는 분들은 꼭 전체를 파악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부하는 방법은 선택과 집중입니다. 선택과 집중을 해야 돼. 첫 번째 먼저 전체를 제3보험 전체에 이런 게 담겨져 있는 걸 파악하고 나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꼭 선택과 집중해야 돼. 그 중에서 첫 번째 표준약관 45개 조항 중에서 20개만 알면 돼. 20개만. 그죠? 앞으로 여러분들은 표준약관에 들어가면 표준약관 이런 건 공부해라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반드시 45개 중에서 25조항은 약간 좀만 외우면 돼요. 그죠? 약간 좀만 외우면 되는 거니까 어렵지 않아요. 그죠? 20개 조항을 꼭 외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애분류표. 자, 올해 시험에 제일 관건이 장애분류표입니다. 개정장애분류표에 대해서 장애를 할 때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지금부터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 하면은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나눠드렸어요. 그죠? 나눠드렸습니다. 개정된 장애분류표랑 분류표하고 신구 대비 장애분류표 이렇게 나눠드렸습니다. 그죠? 장애분류표 혹시 없는 분, 이게 없으신 분, 뭐라도 하나 안 갖고 계신 분. 자, 개정장애분류표 또 다 갖고 있나요? 자, 개정장애분류표를 보고 일단 여기에 있는 장애분류표 이걸 보고 장애분류표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총칙하고 눈, 귀, 코, 입 이렇게 해서 13개 부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럼 마구 합하면은 14개예요. 그죠? 14개예요. 오늘부터 하루에 자기 그 장애분류표를 알고 있는 지식 정도에 따라서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은 뭐 그렇게 안 되어 있지만 처음 보는 사람은 최소한 하루에 2파트 부위 내지 3부위는 꼭 일주일 동안 정독을 한번 해봐요. 그래서 이 총칙, 무조건 정독해봐야 돼요. 총칙, 오늘은 총칙하고 눈을 읽는다. 아침, 저녁으로 전체를 왔다 갔다 하면 한 번 읽을 수 있잖아요. 그죠? 정독하고, 그 다음에 이걸 일주일이면 충분히 읽잖아요. 그죠? 조금 잘 아시는 분들은 3-4개를 하고, 그 다음 주부터는 넓혀가지고 4개, 진짜 4개 정도. 이렇게 해서 1주, 2주 동안 꼭 몇 번 읽어오세요. 읽어오시면은 3주 때 개정장애분류표 할 때 그때 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읽을 때, 자, 첫 번째 잘 모르고 그냥 처음 공부하시면 잘 모르고 읽다가도 두 번째부터 읽을 때는 뭘 생각하고 읽느냐 하면은 첫 번째는 신체 부위별 장애분류. 예를 들어서,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눈을 봅시다. 눈은 신체 부위별 장애 분류가 몇 가지로 되어 있나요? 첫 번째, 실명등무 장애 있잖아요. 그죠? 실명은 감각유, 안구적출. 그죠? 실명. 두 번째 뭐 있죠? 교정시력 장애. 세 번째, 안구운동장애.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실무를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시력장애 있다고 하면 어떻게 다 일일이 책을 다 봐. 대충 알고 있어야 되죠. 그죠? 실무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시험 칠 때도 마찬가지예요. 시험 칠 때 여러분들이 그냥 무식하게, 자, 이제까지 시험을 보면은 신체 부위 1, 눈 하면은
장애의 분류, 돼 있고, 지급률이 돼 있고, 이 장애 판정 기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시험에 이것도 다 외우고, 이것도 다 알아야 시험을 쳤잖아요, 이제까지, 그죠? 자, 이런 걸 깡질이 어떻게 그대로 다 외울 수 없죠, 그죠? 이렇게 공부를 해서, 그 다음 2단계를 가면 대충 다 외웁니다. 대충 다 알 수 있어요. 그죠? 전체 이런 걸 이해하고 이렇게 가야 되지. 만약에 이렇게 공부를 해놓으면은 이걸 문제가 나와도 대충 쓸 수 있는 거예요. 남보다 더 많이 쓰는 거죠. 이걸 어떻게 완벽하게 다 외우고 시험장 가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죠? 없죠? 자,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시야제, 안구, 조절 기능 장애. 그 다음에 시야 장애. 그 다음에 눈꺼풀 결손. 요런 대여섯 가지의 요 신체 눈에는 있구나. 요 정도만 알고 있다면 넘어가도 되는 거예요. 그럼 자동적으로 지급률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좀 더 하다 보면은. 그 다음에 두 번째, 개정장애. 신고 대비표를 봐야 되겠죠. 개정장애. 지금 이게 무시할 수 없는 게 보험약관은 뭐예요? 가입 시점에 따라서 보장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잖아요. 그죠? 지금 2018년 4월 1일 날 개정이 시행이 되고 있는데, 이후에 보험 가입한 사람은 현행 약관을 따르지만은, 그 전에 가입한 사람은 또 요거 약관을 따르는 거예요. 그죠? 또 곧, 세월이 아무리 지나도 그때 약관 따라 하는 거죠. 그죠? 계속 유효한 거예요. 실손보험도 마찬가지로. 그죠? 시험 어디서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개정장애는. 자, 개정장애, 첫째. 큰 게 뭐죠? 자, 뭐 생각나는 대로 안전수지, 안전수동, 이게 정의가 약관에 들어왔고, 두 번째는 안전수동, 안전수지가 0.02 이하 35% 장애 지급률로 바뀌었습니다. 그죠? 옛날에는 실명으로 간주를 됐는데 바뀌었고, 다 대비표에 다 있고 다 있는 겁니다. 그죠? 제가 예를 들어서 공부하는 방법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자, 안구 시력장애는 3회 이상 측정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뭐요? 자, 각막이식 수술 환자. 각막이식 수술 환자 같은 각막이식 수술 전에 장애 시력 상태를 가지고 측정한다. 뭐 이런 것들. 요런 개정 약관에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기억하면서 처음에 공부할 때는 무조건 1, 2주 동안은 자기가 전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읽다가 그 다음 주나 이렇게 되면은 사람에 따라 틀리겠죠. 되면은 요걸 생각하면서 읽으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3번. 응용 문제. 계산 문제. 자, 장애 분류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시력 같은 뭐가 제일 많이 나오세요? 예? 예? 그렇죠. 눈동자 적출은 뭐? 추상장애. 항상 시험에 자주 추상장애가 가산이 된다. 자, 15%, 5%. 안구를 적출하고 나서 삽입할 수 있으면은, 그죠? 인공눈을 삽입할 수 있으면은 5%, 없으면 15%, 요거잖아, 그죠? 시험에 나오는 건 예외적인 문제만 나오는 거니까 불과 한 20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정리를 못 하니까 시험장에서 늘 헤매는 거죠. 뻔한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뭐죠? 앙두 조절 기능 장애. 1년 이상. 맞나요? 안구운동 1년 이상. 외상 1년 이상이 이해되고. 안구 눈동자, 그죠? 안구 운동장애. 그 다음에 조절 기능 장애는 나이가 45세에서 50세로 바뀌었다. 그죠? 그죠? 장애 판정 시점에서, 그죠? 네. 자, 늘 요거 나왔잖아요. 그죠? 요걸 요 세 가지를 생각하면서 외우라는 거예요. 또 뭐 있을 수 있나요? 자, 뭐 또 뭐 있겠죠. 그죠? 네. 천천히 이제 전체를 이걸 깡그리 다 외우려고 하면 깝깝하죠. 누가 이걸 외우면 못 외운다고, 그죠? 외울 필요도 없고.
자연스럽게 개정장애 분류표를 공부를 지금부터 하시는데 하루에 여러분들의 장애 분류표의 그 지식이 어느 정도 수준에 따라서 모르는 사람을 기준으로 했을 때 첫 번째 한 일주일 동안은 신체 부위 2-3개 정도는 꼭 읽어라. 정독을 해라. 그 다음에는 좀 넓혀가 읽고 그 다음에 읽을 때는 반드시 이걸 신체 부위별로 장애 분류가 어떻게 돼 있다. 이걸 그 다음에 개정장애는 어떻게 바뀌었다. 그 다음에 응용 문제는 어떤 게 나왔다. 이걸 생각하면서 읽으라는 거죠. 그죠? 요 단계가 지나고 나서 모의고사에 들어가면은 그렇게 두렵지 않아요. 장애 분류표. 개정장애 분류표다. 자, 개정장애 분류표가 수험생들한테는 복병입니다. 지금 올해는. 그죠? 올해는 복병인데,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 유리한 것 같고, 계약자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약간 불리한 것 같아요. 불리하게 변경되는데, 복잡해. 수험생한테는 엄청나게 복잡하고 머리 아프게 생겼어요. 수정된 부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준비하는 과정은 이렇게 준비를 해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자, 이제뿐 안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공부 방법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 주는 거예요. 그죠? 제가 공부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으니까. 세 번째. 자, 선택과 집중을 하라 그랬어요. 선택과 집중을 하는데, 세 번째, 실손입니다. 실손으로 보험. 자, 실손으로 보험도 원래는 계산 문제가 반드시 나올 거예요. 작년에 계산 문제가 뭐 안 나오는 걸 마찬가지니까. 실손으로 보험은 제3보험의 중요한 파트이기 때문에 국민보험인데 뭐 안 하고 갈 수 없어요. 그죠? 뭐 나오든 안 되든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뭐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자, 실손으로 보험도 여러분들이 그 양을 보면 굉장히 복잡하게 되는데 아주 간단합니다. 정리할 때 다시 그때 가면 설명해 주겠지만 계산 방법, 로비 산출 방법을 하는 거예요. 그죠? 기본 강의, 제 기본 강의 들은 사람 알 거예요. 자, 요양급여 본인부담 비급여 곱하기 80%, 90% 이렇게 하고 단지 여기서 병차는 제외한다. 그죠? 그 다음에 자기부담금 200만 원 초과금은 한다. 그럼 병차는 어떻게 계산한다. 그래요? 그 다음에 면책질환 된다. 그죠? 200만 초. 요 기본적으로 요 세 가지 공식이 있어요. 요것만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중요 보장 내용이 있죠. 보장 내용 이게 입원 10가지, 통원 10가지 뭐 이렇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통원 하루에 두 군데 가면은 공제는 한 분을 한다. 100명이 한다. 그죠? 뭐, 1년에 연간 180 건이다. 뭐 자기 부담금 본인부담 한도 이런 까다로운 조건들이 다 합하면 한 20개 정도 됩니다. 요것만 꼭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요거 공식에다 요것만 기억하고 계산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약술력 나올 수 있는 게 면부책 사항. 면부책. 그죠? 면부책 사항. 요 정도로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자, 중요한 거는 공부를 하실 때 이제 표준약관, 미리 이제 그때 가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표준약관 20개 정도는 무조건 외우고 들어가야 된다. 그다음 장애 분류표 이렇게 해서 외워야 된다. 방법이 없다. 외워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실손으로 보험. 요 기본적 요것만 알면은 어떤 문제가 나와도 기본 커버할 수 있다. 그죠? 그렇게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공부를 하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공부 방법의 세 번째는, 자, 영재시 수업을 하고 있는데, 세 번째는, 응용 계산 문제, 적응을 빨리 해야 돼요. 모의고사, 7, 8번 이렇게 봐서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전체를. 그죠? 그래서 영교시 수업을 하는데, 영교시 수업. 자, 13년간 기출문제 중에서 주로 계산 문제나 표준 약간 중요한 내용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공부할 때, 연기 수업 가능 오셔가지고 공부할 때, 첫째, 문제를 풀이해보세요. 문제풀이. 내가 문제풀이할 능력이 없고, 도저히 문제풀이가 지금
정리하러 왔는데 벌써 무슨 문제를 풀으라는 거냐. 이렇게 자기 실력이 닿지 않으면은 오픈북을 해보세요, 오픈북. 그죠? 교재를 보고 하세요. 아니면 기출문제풀이 해설서가 있으면 기출문제풀이 해설서에 답이 있으니까 기출문제풀이 해설서를 보고 풀어보세요. 그죠? 그래서 스스로 문제를 풀어보고 능력 있는 사람은 스스로 문제를 풀어보고 문제를 풀어도 잘 모르면 책을 보고 또 기출문제풀이 해설서를 보고 아 내가 어디서 잘못 틀렸구나 어디서 헤매고 있구나 이런 거예요. 그죠? 내가 문제를 받아봤는데 지나간 문제로 받아봤는데도 막상 답안지에 쓰려고 하니까 뭐를 써야 되는지 어디를 써야 되는지 무슨 얘기인지 감도 못 잡았다. 그럼 빨리 원인을 파악해야 돼요. 그죠? 지금 오늘 시험 치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문제 뭐 나왔다 그런데 그런가 보다 싶었는데 막상 답안지에 쓰려니까 아무것도 모른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뭐가 문제인지 내가 뭘 파악을 못하는지 빨리 깨우쳐가 저하고 뭐 필요하면 언제든지 저한테 얘기를 해도 좋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해결해야 되겠죠. 그래 모의고사 반에 들어가야 편하게 뵙지 않냐고 그렇게 하죠. 그죠? 가능한 연교시 수업도 꼭 참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문제들은 나중에 매 장마다 핵심 정리하고 나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거예요. 같이. 그죠? 같이 풀어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해답을 어떻게 쓴다. 여러분들 처음 시험 치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제일 문제가 그럴 거예요. 도대체 문제를 받아보면 이게 도대체 순서를 또 어떤 방법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거거든요. 그죠? 제일 깝깝하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 거를 빨리 캐치를 해가지고 해결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꼭 영재시 수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제가 정보 공유나 질의응답을 위해서 밴드를 이렇게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개별적으로 문자로 나중에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입하는 건 선택이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가입해가지고 언제든지 물어보시고, 또 동료들한테도 또 여기서 얘기하지 못하는 것들을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죠? 제3보험이 실무 과목이라서 어떤 면에서 어렵다면 어렵고 또 쉽다면 쉬운 겁니다. 그죠? 자, 제3보험 과목은 수학처럼 1장을 공부 못하면 2장을 이해하는데 어렵고 그런 건 없어요. 그죠? 사실 그런 건 없습니다. 1장 따로 2장 따로 장애 따로고 시선 따로잖아요. 그죠? 장애 못 배웠다고 시선하는데 이해하는 게 없잖아요. 저는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그죠? 실무 과목이라서 그런 거니까 지금 아무것도 모른다고 해서 백지다. 이렇다고 해서 굳이 포기하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얼마든지 자기 생각에 따라서 따라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학원에 오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여기서 배운 걸 했지만 정보도 공유하고 서로 또 옆에서 얘기한 것도 들어보고 또 그게 또 시험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내가 또 공부하다가 어떤 방향을 잡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니까. 그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강의는 강의 방법. 첫째, 전체를 다 설명해 주지 못합니다. 그죠? 혹시 제3보험 공부를 한 번도 안 해봤고, 또 실무도 하지 않고, 또 변호사 사무실이나 이런데, 손해사정회사에 근무한 경력 없이 처음 공부하는 사람은 혹시 강의를 들으면서 기분이 언짢을 수도 있어요. 그죠? 나는 하나도 안 들린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 걸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 과목은 기본 강의를도 안다는 조건 하에서 그죠? 핵심 정리하는 반이니까. 교재, 불가피하게 제 교재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강의를 진행할 텐데, 제 교재가 없는 사람이라도 관계없어요. 그죠? 여러분들 갖고 있는 기본 교재로도 이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전체를 한번 뜯으면서 각 장별로 이거는 필요 없다. 이거는 한다. 이거는 한다. 이렇게, 왜 자꾸 부르 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를. 그러니까 핵심 정리만 해주는 겁니다. 핵심 정리로. 자, 공부할 내용, 공부해야 될 거, 공부할 것만 지적해 주는 거예요. 그죠? 자, 이런 식으로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능한 수업 시간에 조금 소통해야 돼요. 그죠? 여러분들. 내가 혼자 떠들어봐야 뭐예요? 틀리더라도 여러분들이 자꾸 질문하면 답하고, 그죠? 오감을 다 이용해서 어차피 정해진 시간에 해야 돼. 아까운 시간이라는 거죠. 여러분 또 다른 과목도 해야 되고 할 일도 많은데, 그죠? 얘기하고 틀려도 되니까, 그죠?
서로 대화식으로 소통해가면서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 사투리가 말을 혹시 또 못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죠? 양해를 좀 하겠습니다. 가능한 한 사투리를 안 쓰려 하는데, 뭐, 아버지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죠? 글씨도 가능한, 이게 마음이 급해가지고 글씨도 이쁘게 쓰려 하는데 학교에서 강의할 때도 학생들 제일 불만 하나가 이제 글씨, 요새는 뭐 옛날하고 틀려가 강의 끝나고 나면 교수들 평가도 하고 있는데 항상 나오는 거 보면 못 알아먹겠다. 이런 학생은 치고 성적이 좋은 학생이 없어요. 성적이 좋으면 이런 소리 안 해요. 그죠? 성적이 나쁜 학생들이 뭐 졸고 핸드폰 만지고 장난치고 뭐 이러다가 뭐 성적도 그러니까 화나니까 못 알아먹겠다 이거죠. 또 글씨도 뭐 원망스럽고 이런 얘기 나오는데 하여튼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지만은 저도 뭐 어쩔 수 없이 아버지한테 지금 뭐라 할 수도 없고 좀 이해를 좀 부탁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마음가짐입니다. 그죠? 지금 석 달밖에 안 남았어요. 그죠? 그래서 석 달만 공부하면은 신체 손해사정사. 자, 신체 손해사정사가 하는 일이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은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그죠? 자, 여러분들이 마음가짐을 제일 중요한 거는 마음가짐입니다. 죽어도 이번에 무조건 합격해야 된다. 2019년은 없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죠? 2019년은 시험이 굉장히 어렵을 그게 있죠. 왜냐? 5년 유예기간에 다 끝나잖아요. 그죠? 기존에 라이선스 있는 사람들이 다 시험을 같이 치는 거예요. 그죠? 아무래도 걔들이 더 유리하죠. 자동차 대리는 20년 하는 사람이 자동차 보험 시험 치라 그러면 그래도 더 유리하겠죠. 그죠? 20년 동안 제3보험만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시험 치라 그러면 뭐 조금만 더 해도 되겠죠. 아무리 그 애들이 유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럼 또 일단 그럴 뿐만 아니라 경쟁이 적어도 경쟁률이 한 7, 8대1 되겠죠. 지금 경쟁률은 5대1 정도, 뭐 겨우 5대1인데 실제로는 결석자 빼부려 가면 3대1 뭐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이건 뭐예요? 경쟁 예외자를 포함하지 않는 거죠. 그죠? 경쟁자를 포함하면 2019년 없다. 시간 없어요. 이건 이 좋은 세월에 맨날 여기 와서 1월날 강의 들을 깝깝하잖아요. 그죠? 오늘서 끝내야 됩니다. 그죠? 근데 절대 마음가짐이 죽어도 합격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지. 어렵다.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항상 필요하면 동료들하고도 소통하고 저한테도 항상 멘토로 필요하시면 상담해 주세요. 내가 어릴 때 공부가 어떤 게 있다. 뭐 다른 과목도 교수한테도 안 물어봐도 되고 그죠? 이렇게 해서 상황이 어떤 거다. 이렇게 해 주십시오.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신체 손해사정사가 역할이 약간 많다 그랬는데 첫 시간이니까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들, 저 학생, 특히 젊은 사람들은 신체 손해사정사 하면은 신체 손해사정만 하는 거다. 꼭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죠? 신체 손해사정사가 우리가 제3보험 쪽에 상해질병 강병보험, 배상책임보험, 자동차보험, 그죠? 그다음에 근제, 뭐 이런 분류해서 손해사정을 하는데 내가 신체 손해사정사를 잤다고 해서 꼭 신체 손해사정만 하는 건 아니죠. 그죠? 여러분들이 생각이 있으면은 또 재물 손해사정사도 딸 수도 있고 또 학교 가서 강의도 할 수 있고 이것도 다른 분야로 진출을 할 수 있고 어느 분이 여러분들이 그죠? 신체 손해사정사를 발판을 해서 젊은 사람들은 다른 여러 분야로 진출할 수 있으니까 그죠? 너무 극한돼 가지고 따서 어떻게 하냐 이런 마음을 갖지 마시고 신체 손해사정에 대해서 내 상황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괜찮다. 뭐 좋은 직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하고 상황은 틀리겠지만은 저 같은 경우랑 뭐 많이 상황은 틀리고 바뀌었지만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신체 손해사정 업을 하고 있지만은 그 나름대로 뭐 그렇게 뭐 괜찮은 직업 중에도 하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입장에서. 그거는 첫째는 퇴직하고 나서도 다시 돈과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도 새로운 기술 배우지 않아도 내가 배운 걸 가지고, 그죠? 다른 사람하고도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내 스스로 자유업으로도 이렇게, 그죠? 내가 회사를, 저는 법인을 하다가 개인적으로 회사를 차려서 하고 있는데, 그래도 보람도 상당히 한 번씩 느낄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손해사정사가 나쁜 일만 뭐 하는 비슷하게 브로커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죠? 계약자분이 글과, 그죠? 지식이 부족해서 보험금을 제대로 계약자한테 보험회사에 자기 주장이나 의견을 또 자기의 사실을 똑바로 설명하지 못해서 보험금을 못하는 거를 손해사정사가, 그죠? 이런 걸 해서 보험금 지급하게 되었다면 뭐 그런 대로 나름대로 보람이 굉장히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그래서 유방암 환자가 멀쩡한 난소를 절제를 했습니다. 난소 절제술. 그 난소 절제술을 하면은 양측 난소 절제처럼 장애 50% 되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 보험회사 보험금을 잘 안 주죠. 그죠? 보험금을 잘 안 주는 경우 많죠. 그죠? 이게 뭐예요? 수술이 치료 목적이 아니냐. 그죠? 자, 제가 한 건 중에 최근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보험금을 어느 정도 수령을 장애 50%로 해당하는 금액으로, 수령을 처리를 해 줬어요. 이런 거는 환자한테, 아프신 분한테 상당히 합당한 판례나 사례나 근거에 따라서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보람이 되죠. 그죠? 아픈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보람도 느낄 수도 있다.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손해사정사가 되고 싶다 그러면은, 그죠? 이 분야도 폭이 넓으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특히 젊은 사람들은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공부할 때 이제는 몇 달 남지 않았으니까 우왕좌왕하고, 저도 이 공부할 때 그런 경험이 있는데, 뭐 이 학원 저 학원 좋다는 자료 다 모아놓고, 뭐 모의고사 들어가면 모의고사 다 모아놓고, 그거 언제 봐요? 이제 그것도 못 보는데, 그러다 그게 아까워서, 모아놓은 게 아까워서 괜히 이것저것 들이다 시간만 낭비하고 열나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래 하지 마십시오. 그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것도 보기도 다 힘들 거예요. 그죠? 우리 내 것만 정리하기도 힘든 거니까 이 학원 좋아. 물론 뭐 장단점이 있어요. 있는데 제 경험상 주변에 하는 거 보면은 시간 낭비다. 그죠? 강사를 믿고 따라오시만 하면은 여러분들 고득점으로 합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게 공부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자, 나눠드린 장애분류표나 개정 대비 장애분류표는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표준약관은 2018년 4월 1일부로 바뀐 표준약관은 뭐 2개 조항이 바뀌었습니다. 나중에 표준약관 시간에 이따가 15조까지는 나갈 수 있으니까 그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건 바뀐 게 없습니다. 그래서 뭐 7조, 15조 바뀌었는데 7조는 뭐 시험에 나올 게 없고 15조도 시험에 반반 같아요. 왜냐하면 작년도에 그게 나왔기 때문에, 시험 출제되었기 때문에. 근데 원래는 또 바뀌었으니까 그죠? 마음이 오락가락 하겠죠. 반반 정도 되지 않나. 자, 여러분들이 마음가짐을 제일 중요한 것이 마음가짐이니까 마음가짐을 꼭 합격하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첫 시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시간이라서 조금 장황한 설명을 드렸는데, 자, 그럼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제1장 총론입니다. 총론에는 보험의 역사, 보험의 정리, 이런 걸 했습니다. 자, 기출문제는 이제까지 한 문제, 5점짜리 한 문제, 2016년도인가 딱 한 문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죠? 기출문제는 딱 한 문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총론에 제 교재를 중심으로 설명드린 겁니다. 총론에 딱 한 문제 나온다. 지금도 나와봐야 제3보험의 특성, 보험의 분류, 겸용 제외, 보험 겸용 제외, 보험 종목. 요 정도인데, 나올 확률은 20% C급. 별로 나올 확률이 없는 과목이다. 그죠? 자,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부터 제가 이렇게 지적해주면 제3보험 전체를 파악을 되신 분들은 굳이 읽을 필요 없고 이 부분만 가서 정확하게 기억하고 좀 암기하면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교재로 들어가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험의 역사, 이런 거는 다 그냥 넘어가고, 단지 시험을 떠나서 보험의 정리 정도는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서 할 말이 없을 때는 이런 거를 좀 원용해 쓸 기회가 있으니까 보험의 정리 정도는 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험이라는 것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위험단체를 구성하는 겁니다. 그죠? 위험단체를 구성하고. 통계적인 방법, 이 대수의 법칙이죠. 대수의 법칙에 의해서 보험료를 각출해가지고 기금을 조성하는 거죠. 기금을 조성하고. 그래서 보험회사가 이걸 기금을 운영하다가 이 다수의 개별 위험들 중에서 누군가가 우연한 사고가 발생하면은 그 사고에 대한 경제적 손실을 이 기금에서 보상해 주는 거죠. 그죠? 이 보험의 기본입니다. 항상 여기 많은 이론이 따르, 그죠? 1차 시험에 대한 건데, 보험에는 불특정 다수의 동일한 위험이 많이 모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위험단체를 구성하는 거고. 통계적 방법인 대수의 법칙에서 각자 보험료를 산출하면은 그 산출된 보험료로 기금을 마련해가 보험회사가 운영하다가 이 개별 위험 주체들 중에서 누군가가 우연한 사고가 발생하면은 거기에 대한 경제적 손실을 이 기금에서 보상해 주는 거죠. 그죠? 그게 수지상등의 원칙이죠. 수지상등의 원칙. 그죠? 납부한 보험료하고 지급하는 보험금하고 같다는 거죠. 그죠? 대수의 법칙이 있습니다. 요 기본의 개념은 항상 보험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거니까 요걸 쓰라는 시험은 절대 안 나오지만은 요걸 시험 칠 때 항상 생각하면서 쓸 게 없으면 뭐라도 이렇게 쓰면서 시작할 수 있겠죠. 그죠? 그 정도는 보험의 정리를 꼭 기억하고 넘어가라 이겁니다. 자, 보험과 구별되는 개념 이런 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한번 읽어보면 시험. 자, 그다음에 보험의 분류입니다. 보험의 분류. 자, 우리가 보험도 어떤 것도 마찬가지 보험도 여러 가지를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원래 보험은 제일 처음에 보험은 인보험하고 인보험, 생명보험이죠. 손해보험 이렇게 시작되었는데 주로 손해보험이죠. 손해보험이 해상보험과 비해상보험, 그죠? 비해상보험 중에는 화재보험과 나머지는 특정보험. 그래서 우리가 옛날 특정보험이라는 말을 썼죠. 그죠? 이렇게 해서 보험이 시작됐는데, 보험의 역사적으로 보면 이렇게 크게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분류하는데, 어쨌든 보험은 우리가 옷을 분류하는 것처럼 보험도 여러 가지를 분류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첫째, 상법상 분류, 그죠? 법률상, 상법상 분류. 자, 요거는 기본적인 거니까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상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상법에서는 제1편, 그죠? 통칙, 제2편, 상행위, 제3편, 회사, 제4편, 보험 있죠. 보험. 그죠? 자, 운송, 이렇게, 그죠? 이렇게 상법상의 보험을 이렇게 분류하는데, 요 중에서 제4편에 있는 보험, 요걸 말하는 거죠. 요거는,
이거는 어떻게 분류되어 있냐면은, 손해보험, 그죠? 손해보험과, 그죠? 임보험으로 분류되어 있죠. 손해보험과. 그죠? 요 상법에서는 상법 1편, 2편, 3편, 4편 이렇게 쭉 있는데, 이 중에 4편이 보험편이잖아요. 그죠? 요 상법의 4편의 보험편에는 손해보험하고 임보험으로 분류되어 있다. 손해보험은 화재, 해상, 운송, 자동차, 보증보험, 뭐, 6가지, 그죠? 그래서 책임 6가지 이렇게 분류되어 있고, 임보험에서는 생명보험하고, 상해보험하고, 질병보험, 이렇게 분류되어 있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 기본적인 개념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제3보험은 없는 거죠. 상법상에는 제3보험이 분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 개념은 기본적인 거니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험보법상 분류는 뭐예요? 보험보법상은 1번 손해보험, 2번 생명보험, 한번 제3보험. 우리가 배우는 제3보험은 보험보법에서만 있는 분류지, 그죠? 상법에는 없는 분류죠, 그죠? 1차 시험을 하실 때 다 배웠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손해보험은 상법에서처럼 뭐 화재, 운송, 해상 이런 건 전부 손해보험이죠, 그죠? 생명보험에는 연금보험하고 사망보험만 생명보험이죠. 이제 생명보험은 생존과 사망, 살아있거나 죽었을 때 도움 주는 게 생명보험이죠, 그죠? 그 개념을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그죠? 제3보험은 상해보험, 사고로 상해를 입었거나 아니면 질병을, 그 다음에 상해하는 질병으로 간병 상태가 되었을 때, 요게 제3보험이라는 거죠, 그죠? 요 개념. 그러면 정지보험은 생명보험이에요, 손해보험이에요? 제3보험이에요? 뭐예요? 뭐세요? 다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 와서는 왜 이렇게? 뭐예요? 에? 왜 제3보험인가요? 정기보험이 뭐예요? 우리 영업하시는 정기보험이 뭐예요? 기간이 정해져 있지, 그죠? 기간이 정해지는 게 뭐예요? 뭔 말이에요? 기간이 정해지는 게 뭐예요? 우리가 말하는 정기보험이라는 기간이 정해져 있을 때 죽어야 되지. 기간이 정해져 있을 때 안 죽으면은, 정기보험이라는 기간이 정해져 있을 때 안 죽으면 헛방이에요. 생명보험이죠. 연금보험은 생명보험이요, 뭐, 손해보험이요, 제3 뭐예요? 예. 여러분들이 가입하는 연금보험 뭐예요? 김두경. 생명보험. 왜 생명보험이에요? 그렇지. 살아있어야 돈을 타잖아요, 연금보험은. 살아있어야 돈 타잖아요. 요까지는 뭐 그렇다고 그러는데, 여기 와서 다 헷갈려. 여기 기본이에요, 그죠? 여러분들 실무에서도 그렇고, 1차 시험, 실무, 그 다음에 앞으로 여러분 손해사정서가 돼서 현장에 갔을 때도, 판례나 읽고 할 때도, 법리 적용할 때도 이거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죠? 연금보험, 그죠? 생명보험은 살아있을 때에, 죽었을 때 돈을 주는 거니까, 연금보험도 생명보험이죠, 그죠? 자, 암 사망 특약은 암으로 사망해 죽은 거니까 이거는 생명보험이지만은 암 진단비 수술 입원비는 이건 제3보험택이죠. 그죠? 상해나 질병 간병 하나니까. 그 실무에서는 생명보험 손해보험 막 혼재돼서 판매하고 있는데, 그죠? 왜냐하면 생명보험회사는 생명보험도 판매할 수 있고 제3보험도 판매할 수 있으니까 그죠? 막 상품이 섞여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했을 뿐이지. 요 기본 개념은 판례나 여러 가지 적용할 때는 꼭 필요한 개념이에요. 그죠? 왜 그런가요? 자, 나중에 배우겠지만은 타인의 사망을 보험계약에서 서면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생명보험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상해보험에 가면은 자, 15세 미만자 심실 생신발자 그 조항을 제약하는 상해보험을 준용한다. 그럼 이것도 준용한다는 거지. 질병보험에도 마찬가지. 질병보험의 상법에 가면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해보험이나 생명보험 걸 준용한다 그러니까 이것도 또 준용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상해보험이냐, 질병보험이냐, 생명보험이냐, 이런 재산보험이냐, 이걸 개념 파악이 정원이 돼야 판례나 이런 거 할 때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자, 그거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험에 나온기보다는 기본적인 개념이라 설명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보험제도의 특성, 실무상 분류. 우리가 실무에서 분류하는 거는 뭐 공보험이냐, 사보험이냐, 물보험, 인보험 이건 다 실무상 분류하는 거죠. 자, 이건 시험에 나올 일은 없습니다. 그죠? 시험에 나올 일 없고 단지 쓰는 거니까 참고로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공보험이냐, 사보험이냐, 인보험이냐, 물보험이냐, 뭐 강제보험이냐, 임의보험이냐 이거는 뭐 내용만 들어도 대충 알겠죠, 그죠? 이런 거는 시험에 나오지는 않는 거니까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제3보험의 개요, 그죠? 제3보험의 개요, 그죠? 4절. 자, 어쨌든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에 이 과락을 면하고 합격을 하려면은 그 과목에 대해 기본 개념을 아주 기본 개념을 나름대로 파악하고 시험장에 가야 되지. 그렇게 하지 않고 시험장에 가면 그냥 위에다 운 좋아가지고 합격할 수 있겠죠, 그죠? 합격할 수 있겠지만은 2019년에 다시 여기 오지 않으려면은 반드시 기본적인 개념, 기본적인 거 꼭 기억하고 가야 돼, 그죠? 제3보험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는 그 개념 파악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죠? 그 개념 파악이 반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죠? 나름대로. 그러니까 꼭 기본 개념, 전반적인 개념이 꼭 중요하다. 자, 제3보험이란 것은 상해, 질병, 간병보험이라 그래서 그죠? 상법에서는 없는 보험에 부르고 보험업법상 그죠? 이름이 정해진 분류예요. 그죠? 제3보험을 그레이존보험, 중간보험, 중간지대라는 거죠. 중간보험, 그레이보험 이렇게 얘기한다. 일본의 한 대학교 교수가 상해보험에 대한 상법상 지위라는 한 논문에서 상해보험을 보니까 생명보험도 아니고 손해보험도 아니더라. 그래서 제3보험이라는 이 말을 하게 된 거예요. 하게 돼서 우리나라는 보험업법을 개정을 하면서 항상 상해 질병 간병보험에 대한 분쟁이 밖으로 싸움이 심한 거예요. 손해보험은 우리가 상해보험을 먼저 팔았는데 왜 생명보험이 왜 가느냐. 생명보험에서는 아니다. 상해보험은 사람 신체에 대한 거니까 생명보험이 팔아야 되지. 왜 너희들이 파냐. 이렇게 밖으로 싸움이 심하다가 2003년도에 8월에 보험업법이 개정이 되면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그러면 너희들이 생명보험 사업을 하는 친구도 손해보험 제3보험도 허가를 받은 걸 간주하고 손해보험의 전 종목을 허가받으면 제3보험도 허가받은 걸 간주하고 다 그냥 너희들 그냥 하도 싸우니까 그만하자. 이제 2003년 8월에 보험업법을 개정하면서 제3보험은 겸용을 허용해 준 거죠. 다시 설명해 주지만 그럼 왜 이렇게 되었느냐. 자, 생명보험하고 손해보험, 제3보험 이렇게 보면 1번 자, 보험의 대상, 보험의 목적이 생명보험에는 사람의 생명이 이제 그죠? 생명이 인보험에 속하는 거죠. 손해보험은 대상이 물건입니다. 그죠? 물보험이죠. 제3보험은 사람의 상해 질병, 간병, 사람의 신체에 대한 거예요. 인보험에 속하는 거죠. 이것만 봐서는 생명보험이나 제3보험은 거의 똑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험금 지급 방법. 보험금 지급 방법을 보면은 생명보험에는 항상 정액이죠. 그죠? 생명보험은 정액이죠. 사람을 돈으로 보험가액이 없잖아요. 그죠? 사람의 생명을 어떻게 물론 뭐 실질적으로는 VIP 보험 뭐 이런 거는 그죠? 누구는 미인 손 발가락 보험 수억 되죠. 그죠? 실무상 그렇지만 어쨌든 이론적으로는 정액을 판매했다.
손해보험은 항상 실손이죠. 보험으로 이득을 취하지 못하는 게 기본이죠. 그죠? 근데 재산보험은 뭐예요? 장애 같으면은 장애 정도에 따라서 보험금이 지급하니까 준정액이죠. 준정액이죠. 그 다음에 상해 사망. 상해 사망 같은 경우는 사망이라서 정액이죠. 그 다음에 실손보험 같은 경우는 실손이니까 실손보험이죠. 또 입원 일당 같은 경우도 입원 일당도 입원을 많이 다쳐서 입원을 오래 하면은 더 많이 주니까 어떤 준정액. 그죠? 이렇게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특성을 다 갖고 있더라. 이렇게 해서 재산보험이라는 말이 시작이 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싸우지 말고 보험업법 2003 8월에 보험업법 개정되면서 이런 이론이 있으니까 싸우지 말고 생명보험 회사 너들도 재산보험을 판매하고 손해보험 너들도 재산보험 판매하라 이런 거죠. 그죠? 자, 겸념. 그렇게 해서 재산보험에 대한 개념을 기본적인 걸 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조금 이해를 하겠죠? 개념 기본적인 거니까. 기본, 시험에 안 나오더라도 기본적인 거는 알고 넘어가더라도. 자, 그 다음 재산보험의 법률상 지위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험업법상의 재산보험이 있는 거지 상법에는 없는 거예요. 그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험에 나온다면 아까 설명드린 재산보험의 특성. 재산보험의 특성을, 자, 재산보험은 이렇게 생명보험의 특성과 손해보험의 특성이 있으니까 혼재되어 있다는 거죠. 이걸 크게 분류해서 인보험적 특성, 인보험적 특성을 보고, 인보험적 특성이라는 말은 만약에 이렇게 시험에 사실 옛날에 시험 출제를 예상 출제 문제로 나왔다고 출제를 안 한 적이 있었는데 혹시나 C급인데 혹시나 나올 수 있을까 봐. 그러니까 시험 출제가 안 되더라도 기본 개념을 이해하는 꼭 필요한 거니까 재산보험의 특성 정도는 알린다. 재산보험의 특성이라는 말은 손해보험적 특성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손해보험적 특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재산보험적 특성이란 생명보험 특성이라는 거죠. 굳이 외우려 하지 말고 이해를 해서 하는 거예요. 자, 인보험이냐 생명보험이냐 손해보험이냐를 따질 때 제일 큰 게 뭐죠? 보험의 목적, 보험의 대상, 보험의 목적. 보험의 목적 대상이 뭐냐? 자, 첫 번째, 이 재산보험은 생명보험처럼 보험의 목적이 실체가 되는 건데, 그죠? 반면에 손해보험은 뭐예요? 물건이 되잖아요. 그죠? 손해보험은 물건인 반면에 생명보험과 마찬가지로 재산보험은 또 보험에 대해서 신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인보험적 특성을 쓰라 그러면 뭐예요? 생명보험과 같은 걸 쓰라 이런 뜻이겠죠. 손해보험이 아닌 거 반대된 걸 쓰라는 거겠죠. 그걸 이해하면 충분히 무조건 뭐 이거 앞때까지 다 외워놨다가 그 외운 게 얼마나 많이 수백 개 되는데 그 시험장 가서 잘 생각 안 나요. 그러지 말고 생각하세요. 마음만 가라앉고 이러면은 진정한 상태에서 시험 치면 생각이 다 나와요. 두 번째, 보험금 지급 방식. 지급 방식. 제일 중요한 게 보험을 분류할 때 이거니까 지급 방식. 자, 생명보험 정액 보상하는데 재산보험도 거의 정액이 많죠. 그죠? 실손보험을 말고는 그죠? 그다음 세 번째, 보험가액이 부존재한다. 손해보험은 실손보상에 항상 보험가액이 있잖아요. 그죠? 인보험이 생명보험처럼 재산보험도 보험가액이 없다는 거죠. 그죠? 보험가액이 없으니까 중복보험, 일부보험, 초과보험 이런 개념이 없는 거죠. 그죠? 조금만 하면 그냥 다 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또 뭐 있어요? 피보험자 동의. 자, 생명보험에 가장 중요한 게 타인의 사망보험계에서 피보험자 동의를 받아야 되죠. 자, 계약자와 피보험자 수익자가 있으면 생명보험에서는 계약자 피보험자가 틀린 게 타인의 사망보험계약이죠. 타인의 사망은 피보험자의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돼. 네 죽으면 내가 돈 타는 거니까.
그죠? 그런 거를 조건으로 계약을 한다 이거죠. 네가 죽으면은 수익자가 돈 타는 걸 내가 계약을 하니까 네 동의해 줄 수 있냐 이런 거 아니에요. 그죠? 타인의 사망보험계산 피해자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게 아까 전에 뭐예요? 준용 규정에 의해서 상해보험, 질병보험도 마찬가지예요. 질병 못해. 마찬가지예요. 사망이 아니더라도, 그죠? 아니더라도 다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손해보험이 뭐예요? 자, 아들이 계약자가 보험회사 보험가입하면서 피보험자는 손해보험사 물건이죠. 물건이죠. 자, 생명보험 피보험자에 해당되는 대상은 물건이죠. 그죠? 자, 이 건물을 로이즈학원 건물주가 자, 이 로이즈학원을 화재보험을 가입하면서 피보험자, 손해보험 수익자죠. 아버지 건물이야. 아버지 건물의 수익자를 피보험자로 하는데 아들이 계약한다. 그렇다고 아버지한테 동의를 받을 필요 없죠. 그죠? 그런 동의 필요 없죠. 그죠? 아무 동의 없습니다. 손해보험은 계약자가 보험계약할 때 피보험자 동의가 필요 없는 반면에 생명보험에서는 반드시 동의가 필요하다. 이런 구분이죠. 그죠? 그 다음에 손해방지 의무. 손해방지 의무. 자, 화재사고 나면은 119 신고하고 빨리 조치 취해야 되죠. 이양 불났는 거 다 타풀어라. 보험 처리하게. 속 내심은 그렇더라도 절대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손해방지 의무에 대해서, 이름은 손해방지 의무인데, 손해가 발생하고 나서 확대 경감 의무죠. 그죠? 상법상에는. 이게 생명보험, 제3보험에는 없는 거죠. 손해보험이 있는 반면에. 그죠?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뭐 있나요? 다 했나요? 과실. 자, 손해보험에서는 고의 과실 면책이 있는데 생명보험은 제3보험은 다 과실이죠. 그죠? 인보험의 사고는 다 과실인데 과실 면책은 없는 거죠. 그죠? 자, 이거를 뭐 원하시면 외우는 거는 자유인데 굳이 외우려 하지 말고 이렇게 전반적으로 좀 이해를 하면서 써도 돼요. 시험 나올 확률도 뭐 그죠? 왜냐면 이런 시험들을 왜 자꾸 시험 얘기를 왜 하냐면은 제가 오랫동안 시험 출제하고 채점 해봤기 때문에 아는데 이런 걸 내어놓으면 아는 거 모르는 거 틀린 거 막 자기 마음대로 써요. 그 출제는 골치 아파요. 시험 채점하는데 쓰기는 막 한 장씩 쓰고 이런 겁니다. 쓸 게 없으니까 이런 거 막 5점 10점을 줘도 한 장씩 넘겨 쓰고 이렇게 하니까 머리 아프거든요. 그죠? 그리고 이런 거는 항상 쓸 때 가지수를 많이 해야 돼. 그죠? 이걸 다 한꺼번에 써버려요. 한꺼번에. 그런 사람 많아요. 습관이 안 되면은. 자, 중복 보험 가입이 없으니까 중복 초과 일부 보험도 없고, 또 지급 방법도 이렇고, 다 세 문제를, 세 개를 한꺼번에 다 쓴다. 이거 안 돼요. 아주 안 되는 거예요. 아주 나쁜, 답안 작성이에요. 왜냐면, 이미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에 모범 답안지, 출제자가 쓴 제출한 모범 답안지에는 요 머리수대로 10점이면 머리수대로 5가지, 6가지를 만들어 놨어요. 한 장에 2점 이래놨는데 섞어 놓으면은 화나죠. 채점자도 기분 나쁘지. 한참 찾아봐야 되니까. 내용도 부실하겠죠. 감점받는 거지. 그걸 습관이 됩니다. 습관. 공부하는 것도 습관이니까 이제 보면 안 돼요. 그 다음 보험자 대위 금지네. 그죠? 제일 중요한 게 빠졌네. 보험자 대위 금지. 자, 보험자 대위는 1차 시험 배웠죠? 목적물 대위와, 그죠? 그 다음에 청구권 대위가 있죠? 자, 손해보험에서는 뭐예요? 이득금지 원칙 정의해서 자동차 사고를 전손을 했다. 그 다음에 전손 다 물려주면 고차를 가져가죠. 그죠? 돈 되면 다 가져가죠. 그죠? 근데 뭐예요? 제3보험에 생명보험에서 다리 절단돼가지고 팔 절단되는 장애 50% 나왔다. 그럼 절단되는 다리 안 가져가죠. 그죠? 그럼 청구권 대위도 마찬가지. A가 B를 폭행을 해서 B가 장애보험금을 한눈 실명대가 5천만 원 탔다. 그러면 보험회사가, C보험회사가 B한테 돈 갚아주고 A한테 구상권 없죠. 제3보험에서는. 그죠? B는 손해배상 책임도 타고 돈도 타고 그죠? 양쪽 다 돈을 달고 있죠. 손해보면 안 그렇죠? 손해보면 뭐예요? 자, 우리 집에서,
누수가 나는, 전세 사는 친구가 뭐 누수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밑에 집을 손해를 입혔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전세 사는 사람이, 이거는 이해가 안 되나? 보험 가입하면 안 되겠네, 그죠? 어쨌든, 화재 사고 같은 거, 그렇죠? 자, 옆에 사람이 화재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집에 불 탔습니다. 그럼 뭐야? 우리가 손해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죠? 그럼 보험회사에서는 불낸 사람한테 구상권 행사하겠죠, 그죠? 이런 것처럼. 손해보험에서는 보험자 대의가 금지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나머지는 그런 건 중과실 사고 부담했고. 그 다음에 생명보험의 특징이고, 손해보험의 특징. 손해보험의 특징은 간단하겠죠. 손해보험적 특징. 첫 번째, 시선보상. 시선으로 보면 시선보상하는 거니까, 그죠? 그 다음에, 보험사고가 시기나 사고 발생 자체가 불확정하죠. 손해보험은, 사람은 생명보험은 뭐예요? 언젠가는 죽으니까, 시점이 정해지지 않을 뿐이지, 사고는 확실하잖아요, 그죠? 손해보험은 뭐예요? 사고, 영원히 안 날 수 있죠. 이 건물 화재 사고가 영원히 안 날 수 있죠. 그런 것처럼, 그죠? 상해사고 같은, 상해보험 같은 경우는 보험사고 자체가 안 날 수도 있다. 보험사고 발생 여부가 불확실하다. 이렇게 해당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 시선보험금 지급이다. 이렇게. 지금 우리 시간에 한 것 중에 아까 전에 보험의 분류정 기본적인 거 하고 요거 정도는 꼭 기억했다가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